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예비 후보지로 화성시 화홍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수원 전투비행장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호 예비전 후보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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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자리에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각오입니다. 화홍지구를 선정한 경기도를 엄정히 규탄하며 후보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수원 군공항 이전이 결정되고 2년 뒤 화성의 예비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으로 시작된 논의는 국제공항이란 이름이 더해지며 개발과 보존, 그리고 삶을 둘러싼 고민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과연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천공항하고 기존에 있는 공항 가지고 충분한데 왜 하필 화홍지구에 습지, 자연보유지구, 철새 이동 경로에 람사르 등재가 가능한 왜 여기에 뜬금없이 연계 수단도 없고 거기 인프라가 없고 배후가 없는데 배후의 소비라든지 유통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덜렁 국제공항을 건설한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은 이것은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제성만으로 숫자나 명분만으로는 재단될 수 없습니다. 2017년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밀도 등의 이유로 화성 화홍지구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54년 동안 미군 폭격장으로 고통받은 매양리의 상처 위에 세워질 공항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다시 쌓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요. 우리 그 매양리 주민들의 50년이 넘는 그 지독한 그 깊은 상처를 그 상처가 아무기도 전에 또 다시 그 전투기 비행장이라니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됐죠. 2015년에 시작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논란은 8년 넘도록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포착 사실현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하늘이 찬성과 반대, 두 개의 땅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쪽의 목소리를 총 2부작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입장이 엇갈린 갈등 속에서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 화성 빼앗긴 보유. 논란의 중심에 선 화성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메워 조성한 화홍지구입니다. 군공항 이전지이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떠오르며 또 하나의 공항 논란이 시작된 곳입니다.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는 이 갈등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 화성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에 앞서 먼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항 예정지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과 우정읍, 남양읍 일대 약 4,000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화홍지구는 1990년대 초 농업용 관척 사업으로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습지입니다. 이곳은 2015년 수원 군공항의 이전지로 화성에 지목된 이후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던 경기도. 그런데 불과 넉 달 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연계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은 다시 커졌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함께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공항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됐습니다. 화성에서 7대째 살아온 토박이자 화성 군공항 이전 반대 시민협의회 이상환 위원장.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온 그는 이 갈등이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다 서산, 오산, 이천, 성남 다 저기 청주 다 공항이 있는데 굳이 화성으로 와야 된다는 거는 그 수원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지. 그 누구한테 동의 안 받았잖아요. 이 화성호도 화성 땅이에요. 화성 공항 예전기 소음 피해 지도를 살펴보면 송산면과 우정읍 일대를 중심으로 85웨칼 이상의 심각한 소음 피해가 예상됩니다. 여기는 일부 지역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 화성시가 거의 반이 피해 지역인데 또 피해를 강요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게 9.8km의 비행장이 여기 이제 앉으면은 여기가 13km 반경 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성시가 다 초토화해야 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상한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공항 유치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화성이라는 고향의 터전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공업과 농업, 수산업 이게 다 있는 데가 여기 유일한 화성이에요. 그러나 대규모 공항 건설 계획은 이 터전 위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화성지구처럼 공항 주변의 습지와 어장이 공존하는 인천국제공항 근처에 잠봉도 어촌계의 상황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조개, 백합, 바지락, 굴 이런 등등은 물이 빠지면은 수면 위로 나와 있잖아요, 뻘바닥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동하고 먹이사슬 없으면 도망가고 그런다는 거죠. 죽은 것들이 보이는 건가요? 죽은 것도 많은 거죠, 죽은 것도. 스트레스 받아서.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소음은 주변 어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초창기 어촌계장 할 때만 해도 한 사람이 1년에 한 3,300만 원씩 벌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애들 자녀 학교 다 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갖고 3분의 1밖에 바지락 양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 나가는 거야, 이게. 이건 진짜야. 어디 공항 생긴다 그러면 주변에 진짜 막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말릴 겁니다, 저부터. 특히 장봉도는 어족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공항 때문에 망했어요. 특히 바지락 같은 저서성 어패류는 소음 진동에 취약해 생존과 번식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잠봉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부도 어민들은 걱정을 호소했습니다. 이곳은 화성시 궁평항입니다. 화성시는 157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어촌과 섬들이 이어진 경기 남부 최대의 해양자원 도시입니다. 제부도와 궁평항을 비롯한 지역 어항은 어업과 관광을 통해 수많은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항 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인천공항 어민 피해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화성 지역 어촌계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곳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해양 관광과 어촌 체험이 주 소득인 만큼 공항 소음과 조업 제한은 지역 생계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제부도 최병천 어촌 계장에게 공항 건설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연간 한 300만 이상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우리 어촌 체험 마을로 지금 많이 좀 우리 어촌계에 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그런 체험인데 이게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되는 이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 어민들한테도. 특히 바지락처럼 민감한 폐류는 소음과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바지락이 사실은 지면에서 한 5cm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오고 가는 이 소음으로 인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이제 쭉정이가 되면서 이제 폐사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민들의 수익 감소는 물론 어촌 체험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근해에서 조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 조그만 배들을 가지고 어선들을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겠죠. 뭐 유류대라든가 뭐 시간 이런 거 멀리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기 때문에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소음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과거 미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화성 매양리를 찾아 이 지역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의 전투기 사격 훈련장인 쿠니 사격장이 운영되며 소음과 폭격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매양리. 그 땅을 지켜온 전만규 위원장을 만나 그 시절 매양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연간 250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매일 밤낮 없이 수백 회씩, 많이 할 때는 600회, 700회를 마을 상공에서 자공 비행하면서 주택 지붕에서 총폭탄을 투하하고 발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루에도 수백 회씩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폭이나 불발탄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자살로 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여기는 한마디로 전쟁 지옥 같았었죠. 매양리 주민들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소음은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젖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도 착유량이 떨어져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질병이 자주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새끼가 이제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제 닭을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이 병아리들이 한 군데로 그냥 막 몇백 마리씩 이렇게 쌓여. 그러면 압사돼서 죽고, 또 진짜 먹이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이를 제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격장은 2005년에야 폐쇄됐지만 그 시간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땅 위에 새로운 상처가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매양리 주민들의 50년이 넘는 그 지독한 그 깊은 상처를, 그 상처가 아무기도 전에 또다시 그 전투기 비행장이라니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갖게 됐죠. 매양리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소음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쿠니 사격장이 폐쇄한 지 20년이 지난 2025년 화성시의 축산업 역시 같은 불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음 피해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은 뭐 모든 농가들이 뭐 공사장에 조그만 그 폭파음에도 노출되면 유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걸랑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제일 우려되는 게 비행기들이 이륙할 때, 음속을 돌파할 때, 이럴 때 그 소리 나는 그 굉음은 소한테 막대한 지장을 줄이라고. 가축은 특히 청각에 민감해 공항 소음과 진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번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중인 소의 경우 유산 확률이 높아지고 한 번 유산한 어미소는 번식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유산을 해버리면 그 어미소는 다음번 임신이 쉽지가 않아요. 그 자궁 내에 그 원치 않는 유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갖고 실질적으로는 다음번에 다시 임신을 시키려고 그러면 뭐 자궁 세척이라든가 뭐 그 외에 호르몬제를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아갖고 번식으로서의 생명을 끝내고. 고령 축산인이 많은 화성 지역에 이런 피해는 생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여기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게 반복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대략 한 번식 후 한 55도에서 60도를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런 게 1년에 뭐 비행기 그런 이착륙을 인해서 한 10여 도 나갔다 그러면 사실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걸랑요. 그럼 실제로 축산업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죠. 비행장 소음과 진동이 가축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의 사정은 어떨까요? 15만 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김호연 농업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농사 짓는 입장에서 뭐 과수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수도작도 하지만 뭐 손님이 많이 오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특히 뭐 손님이 안 오게 되면은 또 싸게 팔아야 되고 진짜 심각한 타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화홍지구 인근 3만 평이 넘는 농경지에는 벼와 과수, 투경작물까지 다양한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도 공항 소음과 진동이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화성의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체험과 직거래, 관광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항이라는 거대한 개발 계획 앞에서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을 바꾼다든가 다른 걸 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를 떠나시는 농업인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겠네요? 당연히 많아진다고 봐야죠. 화성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까 공항 건설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바다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존을 걸고 불안한 내일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군공항은 또 희망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희망하는 지자체로 가고 군공항이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최고 큽니다. 그렇다면 경기국제공항 건립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를 넘어 실제 전문가들은 화성 화홍지구에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물류학자로서 오랜 경력을 지닌 한국국제물류사업회 구교훈 회장을 만나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저는 뭐 반대 안 합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그거는 별개다 이거지. 다만 경기국제공항을 거기다가 왜 하필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경제성도 없는데 효율성도 없는데 굳이 하려는 이유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처리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자꾸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한 의도다. 현재 화홍지구 인근에는 청주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등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기존 공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GTX 노선과 서해선 복선 전철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도 확충 중입니다. 구교훈 회장은 이러한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 역시 공항 건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처럼 이렇게 가운데 또는 이렇게 청주, 대전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청주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의 보완적인 그럴 수 있다. 왜? 하필 화홍지구에 습지, 자연보유지구, 철새 이동 경로에 람사르 등재가 가능한 왜 여기에 뜬금없이 연계 수단도 없고 거기 인프라가 없고 배후가 없는데 배후의 소비라든지 유통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덜렁 국제공항을 건설한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조금만... 구교훈 회장은 화성 지역은 배후 인프라나 소비 기반도 부족한 지역으로 경제성과 타자성을 고려하면 공항 건설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입체적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입주민 또는 그 지역의 정치인 또는 건설업자 또는 뭐 공항 관련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이런 많은 국민들의 입체적 시각에서 향후 50년, 100년까지 이거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냐.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화성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전문가들 역시 화홍지구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경기 화성시 화홍지구 일대입니다. 갯벌과 습지가 어우러진 이 지역은 세계적인 철새도로의 제이자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습지를 지키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항 건설이 가져올 위험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여객기 착륙 중 철새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항공기 조류 충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고는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공항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화성 화홍지구 역시 다양한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전문가들은 이 지역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항공 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무안공항보다 이 도요 물대새나 새들이 한 50배 이상은 지금 뭐 그 개체수를 봤을 때 더 많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특히 2, 3월 가면은 이제 기러기들이 여기서 한 10,000마리 이상이 쉬었다가 아침 8시만 되면은 쫙 날아가서 먹이 활동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물대새들 있죠. 민물도요라든가 이런 분들도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쉬러 이쪽 날아오기도 하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애들이 이동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동 시간에 비행기가 내려오면 당연히 버드 스트라이크가 이루어지죠. 또한 화홍지구, 즉 화성 습지는 단순히 철새 충돌 위험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물새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습지입니다.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람사르 습지에서는 세계적으로 1%만 존재하는 식이종들이 7종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19종이나 있어요. 이미 등재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추진을 좀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2급인 노랑부리 백로를 비롯해 수많은 희귀조리들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이 생태적 보고를 지키는 것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약속한 생물 다양성 보존 의무라고 합니다. 내륙 습지와 이 갯벌을 오고 가는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특히 뭐 저기 호주에서 날라온 철새들, 도요 물대새들이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하고 시베리아로 날아가고 다시 여기 중간에 내려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또 호주로 나가고 하는 중간 기착점이죠. 먹이 활동도 하고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한 2만 마리 이상의 113종의 새들이 날아오고 있고 중요한 서식처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개발은 일시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최호진 대표는 화성 습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있는 생명들이 인간에 의해 가지고 막혀진 부분들 속에서 갯벌이 망쳐졌지만은 다시 자연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이 내륙 습지와 갯벌을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 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공항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습지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철새들이 쉼없이 오가는 생명의 길목이자 조용히 자연의 숨결을 이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단순한 공항 개발로 사라져야 할 곳이 아니라 어떻게 공존의 비행을 이루어낼지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화성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우리는 이 땅에 깃든 고요와 반대의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과 생태를 지키려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곳에 놓인 갈등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또 다른 한편에는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수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 수원 벗어야 할 족쇄를 주제로 공항 이전과 건설을 짓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